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자꾸 조사하고 파보다 보면은 저기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와서 현재 상황을 짚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게 바로 현재 이 시점이지 않냐 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의 주목을 다 받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젠가 어제 텔레그램 방에 잠깐 오픈을 했었거든요. 네. 했더니 또 많은 분들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보이스 채팅으로도 많은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이게 약간 좀 쟁점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비트 다음이 이더잖아요. 현재 이더가 커뮤니티도 상당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실사용이다. 비트는 그냥 단순한 저장가치 수단이다. 따라서 실사용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곳곳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얘기는 17년, 18년 때도 이더리움 폭등할 때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도 이더리움 막 150만 넘어서 200만 원 막 최고점 찍었을 때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이길 것이다.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락장에 왔었을 때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됐지만은 이더리움은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지금 가격을 회복한 건데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절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저는 넘을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더리움이 당연히 기술도 좋고 많이 사용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에 가진 상징성, 가치, 그리고 투자 수단, 그게 매우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비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알트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이더리움도 이제는 알트를 뛰어넘긴 했어요. 알트가 아니라 이제 거의 코인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알트 이 정도로 이제 그 격은 상승되었다. 알트란 단어 자체가 원래 그런 얘기니까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의 약자가 원래 알트코인인데 이젠 이더리움은 알트가 아니라 비트 이더고 그 다음이지 알트다. 이더리움이 격이 상승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를 든다면은 금이 비트코인, 저는 이더리움은 한 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더리움이 좋긴 하지만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건 알지만은 그래도 비트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근데 이런 포인트에서 좀 갈리더라고요. 비트는 단순한 저장가치 수단, 금 2.0이다. 근데 이더는 금을 넘어서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타일러 윙클보스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금 2.0이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화된 아마존 클라우딩 컴퓨터다. 금이랑 사실 클라우딩 컴퓨터랑 또 약간 이게 다르잖아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이 강해지면 금이랑 비교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사실 기술력은 당연히 이더리움이 좋긴 한데 그죠. 이게 투자라는 또 다르거든요. 가격인과는. 투자 관점에서 그렇죠. 투자는 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대중들과 기관들과 뭐 해외 다른 사람들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더 매력이 있어요. 이더리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가격이 높고 희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더리움 개발자죠. 비탈릭 부테린. 비탈릭. 비탈릭 부테린이 있었기에 이더리움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하나. 뭐 인적 리스크도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 부분이 전 약간은 서로 좀 충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에 영상을 들으셨던 분이 또 이 이야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비탈릭이 있기에 이더리움이 이만큼 잘 성장했죠. 비탈릭이 그렇죠. 그만큼 천재적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고 커뮤니티도 이더리움 재단도 아주 지금 강하고 그래서 잘 성장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인적 리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리스크란 것 자체가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갑자기 비탈릭이 무슨 사고가 나서 뭐 사망을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비탈릭이 뭐 이더리움 개발 안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언제나 인적 리스크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알트코인은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였고요. 근데 만약에 그 관리 주체가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잘 운영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건 엄청 좋은 거죠. 플러스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리스크라는 것은 이게 뭐 망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잘 되고 있지만은 가능성이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인적 리스크 그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투자는
항상 좋은 면도 봐야 하지만은 그 반대면도 봐야 되거든요. 음, 우리가 항상 가즈야, 뭐 찬티, 물론 가격 오르면 저희는 좋죠. 좋죠. 근데 항상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어요. 음. 하락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확률을 따지면서 최대한 위험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대면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적 리스크, 다른 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 존재합니다. 제가 이 리스크를 설명드리기 앞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 2월 뭐가 있죠?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그때 DCEP, 그러니까 중국의 CBDC를 쓴다고 하죠. 그쵸? 이 CBDC가 출범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검은 돈들이 꽤 많이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최소 몇백 조거든요. 최소 몇백 조에서 많게는 몇천 조까지도 있다. 이게 정확한 추정은 되진 않지만은, 추정 안 되죠. 근데 이게 화폐 개혁을 할 때 그 검은 돈들이 수면 위에 올라와요. 왜냐면은 우리 화폐 개혁 할 건데 이때까지 돈 안 들고 오면은 돈 안 바꿔줘. 그러면 그 기존의 돈들은 다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검은 돈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자산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게 거기 있어서 좀 암호화폐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래량도 많고 가격이 큰 비트코인이 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트코인으로 약간 좀 매수가 많이 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 2월 전까지 해서. 이런 얘기 또 있더라고요. 아니, 중국 뭐 지하자금, 검은 돈들, 돈 세탁한다? 그럼 굳이 비트코인만 해야 되냐? 다른 코인도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금액이 장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죠? 금액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잡주 코스닥 밑에 주식들은 몇백원만 사도 그냥 바로 펌핑해버리고 그렇죠. 팔기도 애매해요. 그쵸. 거래량이 안 따라주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몇 조를 소화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저는 비트코인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 이더, 리플, 그러니까 거래량 많은 그런 일부 코인들 제외하고는 이런 큰 돈들을 감당할 수 있는 코인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했을 때 오히려 시총이 큰 놈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여지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장들이 왜 더 올라가듯이. 음. 그래야지 또 밑에 있는 녀석들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돈들이 들어오기 위한 전제로서는 또 이 시장이 더 커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면 지금 뭐 검은 돈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질문 드렸던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였는데 그럼 이 리스크랑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바탕이랑 해서 뭐 어떤 지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규제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규제가 뭐 있었길래 저희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2100조를 경기 부양책 풀고 20년, 21년 미친 듯이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고 그쵸? 많은 유동성이 너무 풀렸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다 올랐어요. 분명히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돼요, 연준은.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회수를 해버리면은 금리를 올려서 회수한다 치면은 이거 자체가 만약 떨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경기 침체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는 투자 금액이 덜 들어와 있고 그게 암호화폐 시장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매우 적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미국이 유동성 회수로 비트코인을 키우고 만약 비트코인 규제를 해버린다면 예전에 금을 규제했던 것처럼 해버린다고 가정한다 치면은 자연스럽게 유동성 회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도 존재하겠다. 미국이 규제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또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많이 있으니까 물론 그쵸. 근데 어쨌든간 만일 진짜 강하게 미국이 규제를 한다면 그래도 영향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존재할 수도 있겠다 보고 있는데 물론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뭐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고 어쨌든 규제가 되려면은 정말 그 위협할 정도로 시장이 커져야 돼요. 그 말은 그때까지 계속 우상향 한다는 소리거든요. 계속 시장은 더 커진다. 그럼 약간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거네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부터 더 성장을 하고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성장을 해서 이제 매스미디어에서도 이거 위험하다. 그때부터는 이미지를 씌운 다음에 국가에서도 그런 위험한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게 하고 그럼 규제 때리면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들이 싹 지금 몰린 상태에서 때려버리면 또 쫙 미끄러지면서 거기 있는 버블이 꺼지면서 찌그러뜨린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면서 풀려 있는 돈을 회수할 명분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시장이 매우 많이 커져야겠죠. 전제가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할 정도로 커져야 된다는 게 지금은 전제인데요. 사실 뭐 규제할 정도 아니니까
워낙 주식 부동산이 다들 가려져 있어서 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쭉 음.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코인 시장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아직 실행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지 이것이 실물 자산과의 지금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거의 아직은 몇 년 뒤, 한 3년, 4년, 5년 정도는 지나야지 실생활 아마 접목이 될 텐데, 이제 닷컴 버블을 보는 듯한 약간 약간 그런 거잖아요. 먼저 일단 돈이 그렇죠. 쪽으로 먼저 들어오고 나서 예. 이제 기술이 개발되는 그런 시기죠. 그죠. 회사만 세워놓으면 돈들이 들어오고 막 투자가 오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너무 버블이 커져서 탁 쳐도 이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면 소외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게 대다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아직 이거는 실물 자산과는 연관이 없고 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정말 이건 소외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마치 약간 그런 거죠. 국내 코인 세금이요? 주식보다 더 빨리 거두잖아요. 양도세요. 근데 그래도 지금 공론화가 안 되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극소수죠. 극소수기 때문에 극소수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거거든요. 약간 좀 비슷한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원리 자체가. 그래서 좀 더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파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왜냐면은 이 부의 기회가 저는 이 코인으로 인해서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부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춘절 때문에 춘절이 이동하는 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 때도 어차피 중국 똑같은 거니까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동 시간도 많으니까 앞뒤로 해서 몇 주씩 좀 더 여유를 둬서 하는 건데 이번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뭐 춘절 때 고향 안 가면 월급의 3배를 주겠다. 지금 그래서 안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면은 돈들을 안 쓸 거고 하면은 오히려 월급도 받고 하면 그 남는 돈 가지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는 걸 상상력을 불을 일으키더라고요. 항상 춘절 때 되면 그 비슷한 시기에 폭락을 하면은 이거 춘절 때입니다. 항상 우리 거기 훈련이 되었었잖아요. 그쵸. 원래 뭐 춘절도 그렇고 네. 우리 저희도 설날 추석 전에도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돈을 빼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 하락이 오긴 하죠, 보통은. 그렇죠. 국내도 뭐 한국도 이번에 뭐 직계 가족 일정 명수가 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들 이번엔 고향 방문을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주식도 못 하고 그 남는 시간에 코인 하는 건가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는 건가요? 지금 다음 주에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다고 뭐 한국 이 설날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미국이란 건 다들 뻔히 아는데 가끔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 주 설 명절 때 전 세계가 거래하는 코인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설날이 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글쎄요, 큰 영향을 예, 안 미칠 것 같아요. 업비트 거래량이 지금 한 최근 기사 보니까 23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네. 한국이 예전만큼 그런 위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아까 리플 얘기했을 때 어떤 맞아.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은데 2017년인가 그때 비트코인 캐시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도 한 비트코인 캐시가 한 30만 원 있었는데 며칠 만에 200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직장인들 막 돈 넣어서 막 사고 그랬는데 막 200만 원 이때 갑자기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버 먹통이 터져가지고 풀리니까 가격은 떨어져 있고 그 사태 이후로 저는 이제 좀 더 이상 쓰질 않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도 왜 똑같은 사건이 왜 또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서버비 문제거든요. 유지 있는데. 비용이요. 그러니까 평상시 돌리는 게 서버를 100이면 100을 안 돌린다며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평소 거래량 수준이 있으니까 예, 딱 예. 그 정도만 이제 돌리는데 갑자기 그 과부하가 걸려버리니까 100 정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이 몰리니까 서버가 터진, 돈 아끼다가 이제 서버가 터진 건데 그때 17년, 18년 때 그때 한번 터진 거 경험하고 나서는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리플 이때도 터져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손해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업비트 쓰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어차피 이건 본인의 또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써봤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건 각자 판단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인터뷰였어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좀 가져봤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 되면 또 설 또 이렇게 되면은 시간들이 또 다들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때쯤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시면서 올해 장을 또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코인 투자를 하실 때 너무 그 코인에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투자는 이성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 코인에 사랑에 빠지면은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큰 그림 그리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